시작하겠습니다. 제목 길고요. LLM 베이스로 시계열 데이터를 예측해보자 라는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좀 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거기에서 조금 착안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시계열 데이터들을 우리가 쓰다 보면은 이제 현실의 랜덤 이벤트에는 약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 시계열 예측 모델은 과거의 숫자 데이터 패턴은 잘 찾지만 갑작스러운 외부 사건으로 인한 충격이나 이상 현상을 다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또 복잡한 사회 현상과 시계열 데이터의 변동을 좀 체계적으로 연결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자는 그러면 뉴스 데이터에 좀 집중을 해보자. 왜냐하면 뉴스 기사는 숫자 데이터만으로 포착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사회 현상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양적 데이터인 시계열과 약간 질적 데이터인 뉴스 데이터를 합친다면 좀 급변하는 환경에서 예측하는 그런 정확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제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나 그런 어떤 숫자 데이터를 텍스처얼한 프롬프트로 일단 변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들을 일단 텍스트 프롬프트 형태로 만들어서 LLM에 입력을 하는 접근법이고요. LLM을 파인 튜닝해서 시계열 예측 문제를 다음에 올 텍스트인데 이제 여기서는 숫자로서 숫자 텍스트인 거죠. 그래서 그런 텍스트로 예측하는 문제로 이제 변환을 하게 합니다. 이미 프리트레인된 LLM은 뛰어난 추론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퓨샷 예측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123,456이라는 숫자를 이제 각각을 이제 텍스트로 변환을 해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1, 2, 3을 넣어줬을 때 컴마나 4를 이제 예측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접근법은 LLM 에이전트를 쓴다. 그래서 LLM 에이전트를 써서 뉴스를 필터링 해보자. 그래서 이때 LLM 에이전트에서 어떤 뉴스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리즈닝 에이전트와 그 리즈닝 에이전트가 선택한 뉴스를 또 판단해서 새로운 그런 판단 논리를 이제 업데이트 해주는 그런 이밸류에이션 에이전트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접근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그거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관련 연구들이 어떤 게 있나 살펴보면요. 일단은 간단하게 시계열 예측이라는 거가 뭐냐라고 하면은 과거 패턴이 미래에도 유지될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서 이제 히스토리컬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제 미래의 트렌드를 예측하기 위한 통계 모델을 활용한다. 근데 이것들은 이제 스몰 데이터셋에 좀 한정된다는 한계점이 있었고, 이걸 위해서 이제 딥러닝 모델을 사용해서 조금 더 크고 복잡한 데이터셋에 이제 비선형적인 관계를 잘 포착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요즘에는 LLM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텍스처얼한 인포메이션을 넣어서 한번 프레딕트 해보자. 근데 지금까지는 좀 심플한 메서드로 이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얘네들을 완전히 통합해서 이제 숫자 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를 완전히 통합해버리는 거를 시도해보겠다라는 게 이 논문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연구들도 조금 몇 개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제 템포라는 모델은요, 이제 GPT 계열의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를 활용해서 시계열 표현 학습을 시도해 본 거고요. 이 시계열 데이터를 트렌드, 시즈널, 레지두얼하게 나눠서 학습을 했다. 그래서 이 GPT의 소프트 프롬프트나 프롬프트 베이스드 튜닝을 통해서 좀 이 트렌드를 잘 학습하고 또 재활용해보는 연구도 있었다라는 거고요. 타임 LLM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자연어 기반 텍스트 프로토타입으로 변했다. 그러니까 시계열 데이터를 어쨌든 텍스트로 한번 변화해봤던 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트레인드 LLM의 본체는 이제 프로즌 시키고 입력을 이제 패치화 시켜서 이제 입력을 해주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LM이 이제 어떤 그런 시계열 텍스트화된 시계열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이제 최종 예측 값을 산출해내는 그런 연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FT라는 것도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백본으로 해서 이제 셀프 어텐션, 피드 포워드 계층을
좀 프로즌하고 이제 이것도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토큰화하거나 임베딩해서 하고 이제 그 주입한 헤드만 추가로 이제 파인 튜닝했다라는 뭐 그런 애들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봐주시면은 기본적인 LLM의 약간 메인 부분을 좀 프로즌 시키고 텍스트로 된 애들을 학습시켰다라는 거고요. 뭐 라그 라마는 뭐 디코더 온리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과거의 시계열 값들을 좀 일정한 지연 간격 뭐 그런 벡터를 줘서 좀 주기성과 시간 구조를 좀 반영한 그런 애들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LLM 타임이라는 거는 시계열 데이터를 숫자 문자열로 이제 인코딩해서 다음 토큰을 예측하도록 처리하도록 만들었다. 약간 여기에서 많은 좀 핵심적인 터픽을 좀 가져온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COT, TOT, LLM 베이스드 에이전트 이런 것들도 쓰였다 뭐 그렇게 설명하고요. 메소드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이제 뉴스 정보를 시계열 예측에 통합해서 이제 설명하는 건데요. 비정형 데이터이고 이제 비수치 데이터인 뉴스를 어떻게 유연하게 처리하고 그 맥락에 따라 예측을 조절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좀 어려운 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뉴스를 어떻게 필터링하고 선택할 것인가, 세 번째로는 이 선택을 어떻게 잘 정제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자들은 첫 번째로 이제 비정형화된 뉴스 데이터는 이제 forecasting 모듈이라는 거를 한번 도입해 보자라고 했고, 뉴스를 어떻게 선택하고 필터링 할 건가는 리즈닝 에이전트로, 그다음에 이 선택 방법을 어떻게 잘 정제할 것인가는 이밸류에이션 에이전트를 도입해서 해보는 걸로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로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그러니까 즉 어떻게 하면 비정형화된 뉴스 데이터를 넣어줄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아까 얘기해 드렸듯이 숫자 데이터를 디짓 토큰 시퀀스로 만들어서 이제 넣어주고요. 이것을 이제 컨디셔널 시퀀스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조건부 시퀀스 생성 문제로 이제 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시퀀스를 가지고 다음 시퀀스에 어떤 토큰이 올 것인가로 이제 변환을 하는 그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뉴스 컨텍스트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뉴스 정보와 이제 시계열이 있다고 했을 때 뉴스 어떤 이벤트의 영향은 조건부 확률로서 표현을 할 수 있고, 이 LLM은 뉴스를 텍스트 토큰으로 변환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조건부 확률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이 LLM이 텍스트를 해석하는 접근 방식과 일치하기 때문에 좀 여러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여서 예측 정확성을 높여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부가적인 정보들을 조금 더 주입을 시켜주는 건데요. 날씨나 어떤 경제 지표 아니면은 어떤 지오그래픽한 정보를 추가로 줘서 텍스트 토큰으로 만들어서 추가로 넣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프리트레인된 LLM을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좀 몇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들을 좀 해결해 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냐면 이제 긴 어떤 수치 데이터를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뉴스의 약간 보충 정보, 그러니까 뉴스랑 보충 정보랑 이제 시계열 데이터 사이 간의 이제 복잡한 연관성을 어떻게 좀 학습을 시켜야 될까라는 거에 있어서 조건부 확률을 예측하도록 파인 튜닝 돼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좀 조건부 확률을 하도록 슈퍼바이즈드 인스트럭션 튜닝을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로라 방식을 이용해서 LLM의 전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부 파라미터만 좀 바꿔서 파인 튜닝 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뉴스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리즈닝 에이전트를 도입해서 해결을 하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 그 뉴스 선택에 있어서 이제 시계열 데이터와 뉴스의 시점을 동일화 시켜야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뭐 time frequencies, 그러니까 시간 빈도, 예측 구간, 그 다음에 지리적 영역 이런 거를 기준으로 이제 매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호주의 전력
요 전력 그러니까 주 단위 전력 수요를 이해하고자 할 때 이제 호주 각 주의 지역 뉴스뿐만 아니라 이제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좀 판단하기 위해서 글로벌한 그 시기에 글로벌한 뉴스를 이제 같이 묶어서 이제 긁어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뉴스 셀렉션에 있어서 리즈닝 에이전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LLM 리즈닝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이제 뉴스 데이터셋을 좀 정제해보자.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퓨샷 프롬프팅이랑 체인 오브 띵킹을 사용해서 이제 좀 다단계로 이 복잡한 문제를 좀 세분화된 작은 문제들로 쪼개고 그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한번 처리해보자 라는 것이 여기서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어떻게 그러면 세분화된 걸로 하냐, 뭐 인플루언스 팩터를 먼저 이해하고요. 그래서 시계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필터링과 분류하는 그런 논리를 성립하고 그 다음에 제이슨 파일로 이것들을 잘 정리해보자 이렇게 나눴다고 합니다. 똑같은 게 두 번 들어간 것 같네요. 그리고 두 번째, LLM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시계열에 미치는 영향을 자동으로 LLM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시계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할 때에는 모델이 프리디파인된 추론 논리를 좀 이용해서 같이 해보자. 뭐 그런 얘기고요. 프롬프트 할 때는 뉴스가 어떤 도메인에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 다음에 사용자 지식을 좀 포함하도록 프롬프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선택 로직을 생성하고 뉴스를 필터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리즈닝 에이전트가 잘 선택을 했냐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밸류에이션 에이전트를 도입했고요. 이것 역시 그 LLM 에이전트의 리즈닝을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셀렉션 로직을 정제한다고 합니다. 이런 구조를 하나의 사진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요. 처음에 이제 그 로직을 정하면 그걸 가지고서 이제 뉴스를 뽑아내고 그거를 이밸류에이션 에이전트가 보고 이제 새로운 로직으로 이제 리파인하는 방식입니다. 한번 사진 잘 봐주시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초기에 뉴스 셀렉션 로직과 시계열 태스크의 시점을 가지고 이제 뉴스를 선택하면 LLM 예측 모델을 파인 튜닝하게 됩니다. 그럼 이 파인 튜닝한 거를 가지고 이제 이밸류에이션 에이전트가 평가를 하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새로운 로직으로 업데이트하고 그걸 반복하다가 최종 답변을 내놓는다.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지만 그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어떻게 진행했느냐. 데이터는 일단은 뭐 시계열 데이터가 마땅한 게 없어서 자기네들이 직접 수집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야는 교통, 그 다음에 환율, 비트코인 가격, 그 다음에 호주의 전력 수요 이런 분야로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최신화하기 위해서 LLM의 바이어스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뭐 최신화했다. 그리고 뭐 어떤 주기적인 데이터도 좀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뉴스 컬렉션은 어떻게 했느냐? 이제 뭐 GDELT라는 어떤 다양한 도메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긁어오고 그 다음에 뭐 지역 신문이나 야후 파이낸스에서 뉴스 같은 거를 긁어왔다고 합니다. 보조 지표로는 날씨, 계절, 그 다음에 경제적 지표 등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럼 베이스라인들은 어떤 걸 사용했냐? 이제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모델 한 6, 7가지랑 CNN 베이스드 모델, MLP 베이스드 모델, MLP 베이스드 모델, 그 다음에 LLM 베이스드 모델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한번 시도를 해봤다라고 합니다. 이 외에 다른 조건들, 뭐 예를 들어서 입력 변수를 0에서 1 구간으로 뭐 정교화를 한다든가, 이제 비수치형 변수를 어떻게 뭐 더미
베리어블스로 약간 변환해서 사용을 한다든가 하이퍼 파라미터들도 좀 이 네 가지로 실험을 해봤다. 그래서 다른 변수들은 좀 다 지켜서 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연구진들의 방법은 이제 라마2 LLM을 이용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했고 A100 모델 하나 가지고서 100번에서 1000번 정도 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시간 정도 소요됐다라고 하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평가하냐? 평가 지표로는 한 4가지 정도 MSE, RMSE, MAE, MAPE 정도로 해서 accuracy를 뽑아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 첫 번째로 뉴스를 다 집어넣는다고 좋아지냐를 대해서 이제 실험을 진행해봤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숫자만 입력, 뉴스 없이 그 시계열 데이터, 숫자 시계열 데이터만 넣어보고, 두 번째로는 숫자 시계열 데이터를 텍스트로 바꿔서 진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냥 모든 뉴스를 이런 텍스트 데이터와 함께 집어넣어보고, 그다음에 필터링된 뉴스를 텍스트와 함께 집어넣어 봤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당연히 4번 그러니까 필터링된 뉴스랑 텍스트를 집어넣었을 때가 가장 성능이 높았는데 좀 신기했던 점은 모든 뉴스랑 텍스트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성능이 좀 크게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필터링의 중요성이 되게 크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봤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평가 에이전트의 그러니까 반복적인 피드백이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선택 로직, 리즈닝 에이전트의 선택 로직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예측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해 봤는데요. 잘 성능이 개선되었다. 그 다음에 어떤 뉴스들을 놓쳤냐, 이 미싱 뉴스들의 특성들을 좀 확인을 해왔는데 보통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더라. 그런 것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자신들의 모델을 이제 베이스라인과 직접 비교를 해봤다는데요. 이 주로 이제 차이가 많이 컸던 분야는 이제 전력 수요나 환율, 비트코인 도메인과 같이 약간 뭐라 그러죠? 약간 그런 애들에서 이제 크게 차이가 났는데 왜 그러냐? 뉴스 없이 이제 갑작스러운 뉴스가 필요한 약간 애들, 그러니까 어떤 다양한 외부적 요인과 영향을 많이 받는 도메인에서는 조금 효과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모델, 예를 들어서 교통량 예측 이런 거에는 좀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 그리고 특히 교통량에서 좀 예측이 많이 엇나갔는데 이 이유가 좀 매우 지역적인 정보인 교통량에 비해서 수집한 데이터가 좀 주 전체 국가 단위의 데이터로 좀 모아보다 보니까 좀 데이터의 단위가 좀 맞지 않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점선이 시계열 그냥 트랜스포머나 이런 애들이 예측하는 애들이고 주황색이 이제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잘 피팅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연구는 이제 LLM 기반 예측 방법과 LLM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뉴스랑 시계열 데이터를 좀 통합하는 것을 좀 사용해 봤고요. 그래서 이 에이전트들이 좀 자동으로 알아서 뉴스를 판단해서 필터링하고 또 그것들이 제대로 됐는지 판단하고 그걸 반복하는 것들을 좀 사용해서 그런 것들을 좀 통합해서 활용해 보는 연구에서 이점을 좀 가지지 않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계점으로는 좀 도메인 의존성이 있었다. 그래서 뉴스의 효과가 뉴스의 효과는 이제 인간과 시장 활동의 추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는 뚜렷하게 뉴스의 효과가 나타났지만 인간의 활동에 영향이 적은 기상학이나 물리학 데이터 같은 분야에서는 좀 덜 적합해서 좀 도메인의 의존성이 좀 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LLM의 최대 토큰 길이의 제약을 받는다거나 이제 데이터가 좀 잘려 나가게 된다라는 이런 좀 기술적인 한계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시계열 예측 분야를 다 아우르지 못했다는 점,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어떤 인터폴레이션 같은 그런 작업들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 좀 한계점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 컨텐츠에 대해서 어떤 애들이 가장 이 예측을 성공시키는데 큰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추론 에이전트에게 더 어드밴스한 툴킷을 제공한다면 어떻게 더 좀 좋은 예측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윤리적인 것이 필요하다, 가짜 뉴스 노노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